네, 지금부터 카본 헬스에서 카본 복합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본엑사에서 온 김우석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걸로 저희 회사 알게 되십니까? 엑셀 도와주고 아, 네. 맞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탄수소멸 복합제를 대량으로 성형하는 기법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차차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고 일단 회사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첫 번째로 탄수소멸에 대한 설명이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 강좌를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치 노트입니다. 여러분, 철보다 강한 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여기 바로 철보다 강한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기까지 하죠.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란 탄소로 이루어진 섬유입니다. 탄소라는 얇은 실로 이루어졌는데 약 90%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섬유는 이런 격자무늬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열, 압력, 진공처리, 화학처리 등을 통해 강하고 가벼운 성질을 갖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답니다. 보통 우리는 강하다 그러면 무겁고 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탄소섬유는 철과 비교했을 때 무게는 25% 수준이지만 강도는 10배 정도 더 크고 탄성도 더 좋습니다. 또한 전도성, 내열성도 좋아서 우리의 무게로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의 생활에서도 탄소섬유의 가볍고 강한 성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탄소섬유를 적용한 분야 중 하나가 항공 분야입니다. 알루미늄이나 다른 합금을 대체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탄소섬유의 가볍다는 특징은 연료 효율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주선,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보잉의 가장 최신형 비행기 모델인 787 드림라이너에도 탄소섬유가 사용되었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체력과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무게가 가벼운 탄소섬유는 운동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테니스 라켓, 물체, 활 등을 탄소섬유로 만들어서 체력을 아끼고 더 빠른 스윙 스피드를 내는데 도움이 되죠. 자동차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비싼 대중화는 못했지만 F1이나 슈퍼카, 고급 차량에서는 탄소섬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풍력 발전의 날개에도 사용하고 있고 비싸겠지만 자전거에도 사용하고 군용, 우리 항공 등 탄소섬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로서 역할을 키우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있어요.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격이 비싸고 수리하거나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죠. 완벽한 품질의 탄소섬유를 만드는데도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탄소섬유는 미래에 더 많이 활용될 거예요. 그만큼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섬유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고레이가 대표적인 회사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뒤지지 않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다빈치 노트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탄소섬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아는 탄소섬유와 탄소섬유 복합제는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 탄소섬유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카본 섬유 아니면 뭐 이제 소방구분들이 사용하는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직물 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탄소섬유도 그 섬유 중에 하나로 이제 탄소섬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인장 강도, 굴곡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인데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 10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탄소섬유 복합재 산업이와 탄소섬유 산업은 다른데, 탄소섬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재 산업과 같이 이제 엮여서 연마다 성장을 이제 우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토레이라든지 이제 뭐 독일의 SGL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탄소섬유를 만들고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효성 첨단 소재 그쪽 부분에서 탄소섬유를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탄소섬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탄소섬유 자체를 안 썼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강철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비슷하죠. 강재에 사용하면서 고급 소재가 알루미늄이었던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강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보다 더 가볍고 더 강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개발된 게 탄소섬유 복합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이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져요. 탄소섬유 자체로는 복합재가 되게 어렵고요. 탄소섬유의 이제 매트릭스, 흔히 말하는 수지, 접착제들이 탄소섬유를 붙여서 탄소섬유 복합재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섬유랑 탄소섬유 복합재는 많이 다른데요. 탄소섬유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탄소를 실체로 뽑아서 만든 직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핵심 소재나 범용 소재로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시장 가치가 더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업계 관계자분들은 탄소섬유와 탄소섬유 복합재의 차이는 말 그대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카본 파이버, 탄소섬유에 이제 에폭시 레진이라는 접착제가 들어가서 굳은 물질을 탄소섬유 복합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복합재라고 부르는 제품 탄소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소섬유 말고도 이제 유리섬유라든지 케블라라든지 자연섬유, 이제 이네그라, 뭐 아라미드 여러 가지의 섬유 종류가 있고 산업 분야에 맞게 사용하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CFRP라고 많이 불러요. 카본 폴리머 레인포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카본을 왜 사용 못하나요? 비싸잖아요. 이제 제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철을 대체할 소재로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 카본엑사라는 회사는 TLP 공법이라는 공법을 창시했어요. 간단하게 이제 탄소섬유를 경화시키는 공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탄소섬유를 경화시켜서 복합재로 만든 공법은 3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오토클레이브 방식이라고 해서 오븐에 집어넣어서 탄소섬유를 복합재로 붙여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압을 줘서 이제 프레스로 압을 줘서 이제 붙이는 PLC 방식이라든지 이제 압을 줘서 붙이는 방식이 있고,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2가지로 만드는 이제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구하기의 양이 너무 적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카본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LP 공법을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품을 누른 상태로 용액에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형식으로 이제 제조 단가도 낮추고 이제 생산 기업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공법은 이제 오토클레이브, HAPRTM 2가지 공법이 있고요. 당사 개발한 TLP 공법 3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카본엑사가 예전에 리프 스프링 기아자동차 이제 화물에 들어가는 리프 스프링을 유리섬유로 제작을 해봤어요. 저희를 제작을 해봤을 때 이제 현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오토클레이브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전 부품이 240분 정도, 4시간 정도 걸리고 30억 원 이상의 장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RTM 같은 경우에도 50억 이상, 그리고 가격은 이제 시간은 두꺼워질수록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저희 TLP 공법은 이제 3T, 30T, 100T 기준 모두 10분, 그리고 가격은 5억으로 이제 책정이 돼서 타 공법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탄소 섬유를 얘기하면 이제 친환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친환경이 왜 친환경이냐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탄소 섬유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데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가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선박이 된 자동차는 경량화가 우선적으로 이제 해소돼야 될 과정이거든요. 이제 근데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강보다 더 강하거나 비슷하고 그리고 무게는 4배, 5배 더 낮아버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 이제 굉장히 경량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친환경 이제 배출 감소로 인해서 친환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보셨다시피 CFRP 리사이클링이라 해가지고 탄소 섬유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테기치라는 타사에서 개발한 재활용 방법이 있고요. 이제 물을 이용한 탄소섬유 재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섬유와 에폭시가 붙여 있는 상태에서 에폭시를 분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탄소섬유를 사용할 수 있어서 탄소섬유는 이제 저희 공법을 사용했을 때 저렴하고 그리고 타 회사와 같이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재사용도 100%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제 재활용에 관한 뉴스입니다. 한번 시청 각자를 보고 다시 진행할게요. 왼쪽의 검정색이 탄소 섬유, 오른쪽의 하얀색은 유리 섬유입니다. 원 소재처럼 보이지만 두 소재 모두 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FRP를 재활용해 추출한 재생 섬유 조직입니다. 이 재생 섬유가 돋보이는 건 세계 최초로 물을 이용해 화학적으로 분해시키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 그동안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경우 경화 소재인 에폭시를 불로 태워 없애는 방식만 존재했지만 물과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이론과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 기술은 안전하고 저렴한 리사이클링이 가능해 경제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파쇄 후 기계에 넣고 3시간 정도 지나면 에폭시가 녹아 없어진 순수 탄소 섬유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아 없어진 에폭시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온 재생 탄소 섬유는 원섬유와 비교해 90% 이상의 성능을 낼 뿐 아니라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재생 탄소 섬유 자체로 또는 다시 복합 소재를 만들어 무궁무진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고무적인 건 앞으로 에폭시 수지가 들어간 모든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 분리들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FRP선 처리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시키는 구조물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개발된 이 기술 자체를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저희의 기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후 업체로 이전됐습니다. 원천 기술 개발자는 기술 이전으로 인해 에폭시 복합 소재의 재활용이 사업화로 연결되며 더욱 빛을 발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에 대한 적용이 확대돼야 탄소 섬유나 재생에너지에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 사실 우리 생활의 자전에 에폭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동화성질을 적을 수 있다면 그런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더 친환경이 되려면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또 이런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다 갖춘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에폭시가 들어간 복합 소재는 불에 태우거나 땅 속에 매립하는 상황. 우리나라 기술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눈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호주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특히나 스페인에서 가는데 그런 나라에서 저희도 리사이클링을 좀 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카테기치의 화학적인 방법 자체가 글로벌 리사이클링 산업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이러한 기술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보다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거를 기존 삼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전 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했을 뿐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 공정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이미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했으며 내년 공장 증설을 통해 최대 5,000톤의 폐탄소 섬유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의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 네, 현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게이시에서 섬유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상황이고요. 저희 MOU를 체결을 해서 기술 제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같이 검토 중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섬유 복합체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넘어가고 이제 당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포뮬라 대회를 나가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걸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나이 보려고 양복을 입고 좀 하긴 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대회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이제 근데 사용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탄소섬유 복합제를 외장품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똑같은 상황에 같이 겪고 있다가 카본엑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탄소섬유 복합제 아니면 이제 섬유 복합제를 이런 데도 쓸 수 있구나 저런 데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희 산업 분야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후 자료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본엑스가 가장 먼저 주최하는 산업 분야는 방탄이에요.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잠깐 계실 거예요.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뭐 휠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만들 때 쓰는데 뭔 방탄이냐. 이제 탄소섬유는 주로 방탄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방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지금 입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IJ라는 규격이 있어요. 미 국무산업성연구원에서 제시된 기준 규격인데 이제 3, 3A, 레벨 3 그리고 4 같은 경우가 있는데 FPS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9mm 탄이 3A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7.6mm 탄 일반 탄정 있잖아요. 그걸 이제 레벨 3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4가 블랙팁이라고 해서 얘를 철갑탄 이제 방탄판을 관통하는 탄을 철갑탄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방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방탄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 나온 성적서고요. 그리고 방어구 시험 평가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방어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섬유를 이제 외장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충격을 받는 용도라든지 이제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드릴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좀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건빵튜브라는 이제 유튜브인데 이제 이분이 저희 제품을 사격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 영상 한번 이제 만든 게 있으니까 시청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크 에이팅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이게 최초로 카본으로 만든 방탄 플레이트예요. 여기서 제작되는 카본 방탄 플레이트는 저희가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 제품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걸 보내주신 업체가 한국에서 카본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인데 레벨 4까지 개발을 했으니 어떤 총들은 다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총들은 뚫릴 것 같거든요. 돈은 받지 않았고 제품만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장당 한 30만 원 정도에서 총 120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 기술력으로 만든 카본 방탄판 업체가 정식으로 한국분에 채택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 특수 집단에 뭐 이익이 가가지고 뭐 채택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미스&네슨 빅토리 22구역 바로 사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여기에 맞았고요. 당연히 이상 없습니다. 다음 사이드 볼 모델은 시그사로 P210 모델입니다. 9mm입니다.
C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없네.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올 전혀 없고요. 다음 사이드 테이블 모델은 블록 45. 이거는 할로우 포인트 부분리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죠. 네, 근데 깊게 파요. 네. 파이기 시작하니까요. 당연히 뭐 없고요. 다음은 글로 파밀리 C 모델의 357 시그 모델을 넣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짝 여기 있는 거. 여기. 근데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코너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는 느낌상으로는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 절반 더 들어갔어요 지금. 이 정도니까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간 거예요. 다음 사격을 해볼 건 마크 23이라는 모델입니다. 45 ACP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느낌이 좋은데요? 어디가 있지? 앞뒤가 끝에 맞았네. 여기가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쓸려서 밀려서 나왔어요. 아니 아까 뜯어진 잘 보고 있으니까 그 레이어 사이에 탈거 사이에 지 잠시만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대로 스탑은 다 시켰어요. 다음 사격해볼 총은 FNX 45라는 총이고 45가 할로우 포인트를 사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판투가 엄청 가볍고 파고 들어가지고 팍하고 퍼지는 특징이 있는 탄입니다. 여기에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멈췄어요. 컬러 포인트가 찢어져서 얼굴에 노탄이 납기가 근데 되는데 이거 도탄이 없어. This plate has a no breakage. Like it's just a socket. It doesn't allow you to penetrate. And there is no word. 여기 이는 또 right? 이거를 이제 사격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살살 해달라는데 꾸역꾸역 쓰시더라고요. 권총의 대장 나왔습니다. 500 매그넘 350 그레이 먼저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it. Oh, definitely this one, right? 오, 벌어지. 오, 벌지네. 와, 이 정도는 돼줘야 이제 레벨 3에서 벌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거 아프긴 아프죠. It's like Mike Tyson hit you. But still not like the shit. The problem is, when you make it go like this, you sit here, your arms fucked up, your legs fucked up, the distance rise because you have any sort of direction. You're gonna shoot the. I mean, that's gonna. This is gonna hurt. Yeah. Oh, you got more plates. Yeah, I have 3 more plates. 이거는 700그레이짜리 립스틱 전에 많이 보셨죠? 이거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정이 좀 맞잖아요. 이런 거 맞았을 때 왜 끝이 없지? 근데 이거까지 막 저희도 저거까지 사격하실 줄 몰랐어요. 카메라 엑스트라 하다 해. Actually, you know what? It doesn't have a much purge. I think a trauma pen can block this. I think. You know, that center, like it has nothing in it yet, so like it's still covered. So you should buy it. 레벨 3는 권총탄만 다 써보기로 했는데 레벨 3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하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500 오버스킬이죠. 500 smith lessons. Yeah. You can stop the plate. 와,
이거 빵 나오는 What's that? 근데 건빵이 진짜 이거 사장님 칭찬해. 왜냐면 전문가들이 봐도 얘네들이 이거 뚫으라고 좀 탄들이잖아요. 근데 제발 뚫어줘 그랬더니 이거 안 뚫립니다. 사장님 굿잡! 얘네를 포무탄은 블랙팁이라고 해서 철갑탄이라고 해서 총 방탄판에 AR가 가져가는 있습니다. 아우소탄으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질이 다른데요, 아예 약간? 안에 다른 성질이 들어있어요. 철조한 지문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물질을 물질을 수가 없어. 이건 좀 특이하네요. 아 저번에 세라믹은 5.5를 벌써 있었는데. 그렇죠. Just take the material. Yeah, this is ceramic. That's right. This is a different plate. These are Yeah, it's a level 4. Okay. So what I see is carbon fiber layers like the base. Right. Multiple layers. It has a backer. Here Oh, in the different middle. material? Yeah, this is right here. This white stuff appears to be Kevlar? like either Kevlar or White material. yeah, like white Kevlar, like fibers. Just fiber. So these plates are like a combination, like carbon fiber, Kevlar. 소음속탄을 사용할 겁니다. 앞서 다른 것들이 앞으로 튀었어. 잠깐만. It's weird. 일부러 뒤를 모양이 나오죠. 뒤로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네. 아 이거는 테두리가 나온 하나를. 근데 어쨌든 300 블랙아웃 패스. 네. 아 5.5로 가죠. 자, 이번에 사용해 볼 거는 M16A2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5.56mm 사용할 겁니다. 살짝 일단은 아까 썼던 자리 한 발 정도 정도 있고, 네, 지금 이제 5.56mm 팔 보통 팔로 이제 써봤거든요. 막혔나 안 막혔나 보겠습니다. 와, 깔끔하네요. 멀지도 없어. 아주 약간 밑으로 올라. 근데 5.56mm도 충분히 막았습니다. 다음 사용을 해볼 건 다니엘 패스 마크 18이라는 모델이고요. 5.56mm 그린팁을 사용할 겁니다. 그린팁은 철갑탄입니다. 하는 냄새. 자, 일단은 맞았어. 하나, 둘, 셋. 와! 전혀 철갑탄. 제가 아무 piercing 타임을 네, 지금 이건 거의 완벽하다 싶어요. 다음 사격을 해볼 건 AK-47이라는 모델이고요. 7.6mm탄을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막힌 막았네요. 멀지도 없어. 근데 이 이미지는 엄청나겠어요. 이 옆에가 보이는 나와. 다 망가졌네요 이게. 안에 다 날라가는데. 일단은 방탄으로서는 합격입니다. 방탄을 사격.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세라믹 플레이트는 원래 깨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AR-10이라는 모델이고 시그사우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저격총에 들어간 탄입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최종 됐어요. 그렇죠. 이 가격이 이제 레벨 4 에나이즈 4라고 좀 다르거든요. 아
투투 같은 건 막아주시고. 아, 투투가 아니라 뭔가 병충해가지고 막. 아 그래요? 아니 중국제로 한번 비교 넘어가 볼까요? 중국제. 중제역까지 가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방식처럼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재로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소 소비 자체가 인장 굴곡감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방탄 소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모빌리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신데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이제 카본 파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우리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A필러, B필러라든지 이제 엔진룸 같은 경우에도 카본으로 이제 대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휠이 있어요. 탄소 소면 카본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꿈의 소재인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제 트리 모양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보니까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 카본엑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휠을 이제 아싸라고 하죠. 아싸 휠 회사랑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해서 휠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산업 말씀드렸다시피 CFRP 경량화 부품에 대해서는 엔진룸, 배터리 케이스, 내기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실링 부품, 패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수소차에 들어가는 탱크라든지 이제 실시 구성 부품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본엑스 예전에 이제 한정판으로 판매했던 번호판 카드라든지 이제 외장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영상이나 대부분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한 설명, 카본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바디 프레임이라든지 모노코크 아니면 트렁크 부분을 카본으로 적용해서 대체하면은 뭐 가격이 뭐 몇 배 더 비싼 대신에 무게가 몇 % 절감되고 더 강한 효과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시고요.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물 규격을 막기 위해 저희가 제작한 트렁크예요. 이제 저걸 트위지에 제작을 해서 저거 이제 화물 규격으로 출시를 하는 계획인데, 이제 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을 검토 중이고 옛날에도 충분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이건 휠은 아닌데 좀 이제 재미로 만든 이제 카본 디스크를 바퀴로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본의 양적. 이런 무늬의 제품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일명 탄소 섬유로 하여 플라스틱과 같이 가벼우나 강도는 강철보다 세서 미래 산업에 쌀이라 할 정도로 철을 대체할 첨단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경량화를 위해 보닛이나 바디킷 같은 부분의 작은 튜닝부터 슈퍼카의 차체로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백미라면 진도, 소음도 줄여주고 가속력과 제동력도 높여주는 자동차 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과는 달리 구조도 복잡하고 자동차의 하중과 힘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고 일부 슈퍼카용으로만 양산 중이라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수천만 원이 아닌 대중성을 가진 몇백만 원의 탄소 섬유비를 개발 중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로부터 탄소 섬유 바퀴로 주행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유튜브가 나올까 고민을 했지만 구독자님들에게 미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저희 또한 탄소 섬유 바퀴로 정상 주행이 가능할지 궁금해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주행 실험에 앞서 탄소 섬유 바퀴가 얼마나 단단한지, 또한 최대 약점일 수 있는 열에는 얼마나 버텨준지에 대한 실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힌 거 아니야? 너 어디 안 찍히는 거야? 어디 때렸어? 어디 때린 거였어? 잠깐만, 한 번 더. 오케이. 근데 안 치라고. 아무렇지 않아요. 야, 진짜. 오, 씨.
강철같이 단단했으며 가장 궁금했던 500도가 넘는 토치로 가열을 했을 때도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섬유 바퀴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러져 버릴지 왜 첨단 소재인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박사 김윤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어디 뭐 이제 술집 같은 데 있으면 자주 보이시는 분 같다. 문신을 하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담아 주시면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거. 굉장히 영화인데? 굉장히 영화인데? 이렇게 공격적이시다. 공격적인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바레스타의 김준석입니다. 탄소 섬유라는 거 들어보긴 했었는데 솔직히 정확히 잘 몰라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탄소 섬유는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진 실의 섬유. 그래서 탄소 섬유는 옷감처럼 나풀거리니까 거기에 에폭시라는 거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이라 해서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플라스틱. 그래서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 그래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에다가 이거 장착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게 뭐예요?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겁죠. 근데 모래주머니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끽해봤자 2kg, 4kg밖에 나가잖아요. 그거를 책가방만 맸을 때랑 발목에 맸을 때 차이가 큰 것처럼 구동을 하는 바퀴 쪽에 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하라든지 핸들링 느낌이 굉장히 경쾌해집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쉽게 들고 계세요. 네, 굉장히 한 손가락으로. 이거 저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이건 장난 아니네. 이게 이제 사용가 되면 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보고 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경전도 보고 했는데 경전은 거랑 또 달아가지고 또 주행하는 거야. 그래서 느낌 다르거든요. 또 했는데 다 뽀개지고 난리 나고 이러면 그냥 울면서 집에 가는 영상에 됐습니다 이런 거 그게 다르가요.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단 보험을 좀 들자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 완제품은 아니에요. 지금 개발이 있으신 거고 준비된 아우디 차량에 본격적으로 이 탄소 섬유 필드 장착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탄소 섬유가 될지 플라스틱처럼 깨져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지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장착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거죠. 이게 테이퍼졌네. 이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라인더 있어요 혹시? 네, 글라인더랑 다 있어요. 그럼 여기를 좀 잘라야 될까요? 가능해요? 제가 알아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고 일단은 저희가 뭐 이제 주행만 남았는데 바퀴가 없는 그렇죠. 네. 이대로 원래 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지금 탄소 섬유 휘를 껴놓은 거고 바퀴는 없는 상태니까 그런 점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부러지신 대답을 못하는 부러지진 않을 거예요. 쉽게 저 정도 두께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네. 좀 먼저 하였죠? 나판 거 아니에요? 제가 내려서 한번. 오, 가자. 가요. 저 내리다 맞았는데. 무거워서 안 거야? 잠깐만. 아니, 이거 무거워서 안 거야? 이 디자인이 좋다. 우와. 이거. 이거 뒤로 좀 갖고 가야 되는데 힘이 안 나네. 근데 생각보다 잘 가는 지금. 그 느낌이 괜찮죠? 그렇죠. 네. 아니 승차감 생각보다 괜찮아. 나 지금 기대 이상인데. 네, 저도 되게 싹인데요. 가볼게요 일단. 네.
카본 휠이 두께가 꽤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 카본의 약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모도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모도를 어떻게 개선하냐?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기술을 섞어주면은 세라믹 카본 브레이크도 만들 수 있을 정도 동도가 높아져요. 저희가 이미 그 기술을 적용형 철벽탄을 막는 걸로 증명을 해냈고, 그거를 뭐 휠이든 자동차든 어디 구속이든 저희가 양산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소음이 이렇게 나요. 네, 진짜 곧 철벽 결기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가 차이가 나. 네, 지금 기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 무게가 자, 지금 저희가 아까는 20 넘게 가셨는데 지금 1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대화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네.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강도는 세니까 아, 그렇죠. 강도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이제 탄소섬유가 붙어있을 때는 뒤에가 약간 무거워졌을 때 같은 네. 아까는 정말 부드럽게 굴러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뭔가 억지 못하는 와, 이거 작업한다 소리가. 아니 이거 없이 뭐라고요? 진동이랑 진동이랑 소음이 너무 심해. 네, 심해요. 네. 운전이 약간 문제해갖고 이거 귀가 너무 아픈데. 야, 진짜 잘 가다. 와, 진짜 잘 가다. 저희 지금 이제 주행을 했었는데 저희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딱 출발하자마자 느꼈던 게 주행감이 일단 되게 안 좋아요. 승차감이 안 좋아요. 저 차 안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차가 약간 흔들려요. 차가 좌우로 좀 많이 흔들려서 좀 불안정한 상태, 그런 게 진짜 확실히 느껴졌고, 어쨌든 이건 무쇠 휠하고 이 탄소섬유 휠이 결국 같은 거잖아요. 이 같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가볍긴 한데 제가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둘이 강도가 같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쪽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애들이 있나요? 자전거 레저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항복, 드론용에 많이 쓰요. 왜냐면 강철로 만들고 알루미늄 만들고 무겁잖아요. 그만큼 항복거리가 떨어져요. 10% 20%가 아니고 40% 50%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뭐 건물이나 이런 데도 쓰고. 아, 그렇죠. 내진 설계. 일본이 탄소섬유 강국인 이유가 내진 설계에 의해서 탄소섬유. 그렇죠. 그런 쪽을 의료 쪽에 있습니다. 인공 관절하면은 기존의 티타늄이나 다른 금속을 하면 엑스레이 찍으면 금속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카본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투과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직이 얼마나 나은지도 보이고, 아까 탄소 배는 굉장히 좋잖아요. 연고라고도 굉장히 좋아요. 인간 조직하고 친합니다. 아니 인체 무게하니까. 그렇죠. 모양. 네, 그래서 인공 관절에도 많이 쓰이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요. 어디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도 있었네.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우리가 알고 모르게 이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그렇죠. 확 뛴다기보다는 약간. 중간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정말 이렇게 화목으로 전체 탄소섬유로 다 바뀔 수도 있고 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소재가 아닌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에 진짜로 뭐 와인집 딱 대면으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그때는 진짜 제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도 이제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고 좀 약속을 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탄소섬유 휠은 아니지만 비슷한 제품을 착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제 시청각자를 등록한 영상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소섬유 복합재 같은 경우에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요.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만,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미국에서 개발 중인 파이버십 데몬스트레이터라는 이제
실제 LNG 선을 제작했을 때 파트를 블록으로 탄소 섬유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가벼운가를 시험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작한 제품이거든요. 제작했을 때 50m 초과 경량 선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파이버시 프로젝트를 제작을 했을 때 20T 블록으로 만들었을 때 강철 대비 70% 경량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수상 태양광 새만금 솔라 파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새만금 솔라 파워라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태양광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친환경 개발이 이제 우선시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분야 이제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태도 사항이 됐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 수상 태양광을 적용 중인데요. 그 태양광 솔라 파워에 그 태양광 이제 판넬이 있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 지지대를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했던 제품이고요. 탄소 섬유가 왜 만들기 힘드냐면 가볍고 작은 물질들은 기존 경화 방법으로도 모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탄소 섬유는 두꺼워지고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제품을 만드는데 한계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자료를 등록을 했고요. 이 솔라파워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10m 지지대를 그대로 한 통으로 경화시켜서 그대로 꺼낸 제품이에요. 이제 전체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찾지 못해서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mm로 제작한 탄소섬유 이제 구조물 지지대고요. 10m를 용탕에 그대로 담가서 TLP 공법으로 꺼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CS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도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부서에서 안전성 검토 결과도 다 확정 판정이 나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제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 보잉 787이라는 모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 모델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보잉 787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을 거쳐서 가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인데 787부터는 그런 일이 적어졌어요. 일직선으로 순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787이 개발된 경우고 이제 787의 구조에서 검토를 보시면 컴퍼시티라 해가지고 복합재 사용률 50% 이상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항공우주, 철강 건축, 의료생활 에너지 발전 쪽으로도 탄소섬유 복합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탄소섬유의 비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경량화 수단, 탄소섬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발전 블레이드라든지 탄소섬유 이제 태양광 지질 아니면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탄소 저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항공 분야 같은 경우 용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탄소섬유가 이용될 것으로 보이고 항공항만 같은 경우에 실제로 LNG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FRP 제품들이 아마 유보될 것으로 다 회수돼서 전량 폐기될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제품을 대비하기 위해 탄소섬유 제품을 적용할 검토 중이다라고 비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힘들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면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